영하 6도 새벽이었어요. 제가 무심코 흘린 수박이 먹고 싶다는 말 하나에 남편은 새벽 시장을 뒤지고 다녔다고 했죠. 얼어붙은 손으로 차가운 수박을 내밀던 그 사람. 저는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낳은 아이를 죽었다고 말했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속였다는 걸. 내 아이 돌려주세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이지은, 28살. 부모님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20살이 되자마자 세상으로 내던져졌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고 찬물로 얼굴을 씻은 뒤 첫 번째 일터로 향했어요. 카페 오픈 알바. 6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은 편의점.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도 대충 때우고 오후 3시부터 배달 알바. 저녁 6시엔 식당 주방 보조. 밤 10시부터는 야간 청소.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손끝은 갈라지고 발바닥은 부어 있었죠.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목에는 늘 작은 은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목걸이. 엄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라고 고아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얼굴은 기억 못해도 이 목걸이만큼은 한 번도 벗어본 적 없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그해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낙엽이 바람에 쓸려가는 게 보이더군요. 손님이 뜸한 오후, 저는 카운터에 기대 서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며 벨소리가 울렸죠.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37쯤 돼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여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려드리는데 그 여자가 제 손을 보더군요. 트고 갈라진 손끝, 반창고가 붙어있는 손가락. 손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안쓰러움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여자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카페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인가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자는 제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 춥죠? 요새 많이 힘드시죠? 혹시 가족은 계세요? 마지막 질문에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가족이라곤 남동생 하나뿐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최서현,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 씨가 다시 카페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 씨, 혹시 시간 되면 우리 동생 한번 만나보실래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동생이요? 서연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 씨랑 잘 맞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서연 씨가 약속한 카페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죠. 지은 씨, 이쪽은 제 남동생 민준이에요. 한민준. 키는 크지 않았지만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지은입니다. 세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서연 씨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편하게 고르세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우리가 초대한 거니까. 민준도 조용히 거들었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편하게 드세요.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 씨와 민준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둘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민준이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저 키웠어요. 학비도 밥값도 전부 누나가 벌어서. 서연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동생이랑 함께 살 수 있어서 전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밥을 다 먹고 나오는 길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 씨는 지금 어디 사세요? 고시원이요. 작지만 괜찮아요.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죠.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로 민준은 가끔 카페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사러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씩 말이 늘었어요. 오늘도 바쁘셨죠? 손 괜찮으세요? 약 바르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사소한 질문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제게는 낯설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배달 알바를 마치고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뛰어가려던 순간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죠. 민준이었어요. 우산 없으시죠? 그는 자신의 우산을 펼쳐 제 머리 위로 씌워줬습니다. 같이 가요. 괜찮아요. 저 금방 가니까. 아니에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거리. 민주는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쥐고 있었고 자신의 어깨는 비에 젖어 있었어요.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게 말했어요. 지은 씨. 네. 저 지은 씨가 고아라는 거 알아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민주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네. 그게 지은 씨를 더 대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까지 버텨온 거잖아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주는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거 쓰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는 비를 맞으며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죠. 거실엔 서연이 와인 잔을 든 채 앉아 있었어요. 잘 됐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완전히 넘어갔어. 서연은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5년이야. 우리가 불임 치료 시작한 지.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병원 5군데 돌았고 시험관 3번 실패했고 약값만 2천만 원 넘게 썼어.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 알아. 매번 똑같았잖아. 임신 가능성 없음. 그 말 들을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아 출신에 연고도 없고 의심할 사람도 없는 여자. 완벽하잖아. 민주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해. 서연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우린 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여자 배 빌리는 거지, 뭐.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았어. 서연은 다시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임신 확인되면 바로 혼인신고 들어가. 출산 전까지는 천사처럼 굴고 아기만 확보하면 끝이야. 조리원이랑 산부인과는 내가 다 정리할게. 민주는 창밖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번엔 절대 실패 없어.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죠. 지은 씨. 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막 퇴근 시간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같이 걸을까요? 우리는 카페 뒤편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민주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벤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은 씨. 네. 저 지은 씨 좋아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혼자 힘들게 사는데도 누구한테 화내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버티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민준 씨, 지은 씨가 고아라는 것도 알아요. 가족 없이 혼자 살아온 것도.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민주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랑 누나도 부모님 일찍 잃었어요. 우린 서로가 전부였죠. 그러니까 지은 씨 마음 충분히 알아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랑 가족 되어 줄래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주는 저를 조용히 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결혼식은 2달 뒤였습니다. 구청 작은 예식장. 하객은 서연 씨 단 1명. 지은아, 축하해. 이제 우리 가족이야. 서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진은 딱 3장. 서연 씨가 핸드폰으로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부케도 없고 하객도 없고 축가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평생 지켜줄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의 사람이 됐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어요. 낡은 보일러, 삐걱거리는 장판,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처음으로 생긴 우리 집이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제 출근길을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비 오는 날엔 우산 2개를 들고 따라 나왔고 퇴근하면 미리 밥을 지어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아. 응? 우리 아기 가지면 어떨까?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도 가족 없이 자랐잖아. 우리 아기한테는 그런 외로움 안 주고 싶어. 따뜻한 가족 만들어주고 싶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 좋아. 민주는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생기는 거구나. 한 달 뒤, 저는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2줄. 숨이 턱 막혔어요. 문을 열고 나가자 민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테스트기를 보여줬어요. 민주는 눈을 크게 뜨더니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내 가족이 생긴다. 민주는 바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임신이래. 병원 가봐야 돼. 전화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축하해. 내가 좋은 산부인과 알아볼게.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 서연의 얼굴에 차갑게 번진 미소를,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린 말을. 이제 시작이야. 임신 초기는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했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죠. 하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그는 제 등을 쓸어주며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어요. 출근 전엔 제 신발끈을 풀어주고 퇴근하면 소화 잘 되는 죽을 끓여놨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어요. 저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민준아. 옆에 누워있던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응? 왜? 수박? 수박? 수박이 먹고 싶어? 민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는 패딩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하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수박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안, 늦었지? 겨울이라 파는 데가 없더라. 3군데 돌았어. 그는 수박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칼로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자, 먹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박을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차가운 과즙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울어? 민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어요. 이 정도도 못해주면 남편 자격 없지.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임신 5달쯤 됐을 때부터 서연 씨가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지은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언니. 저는 이제 서연 씨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서연 씨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산부인과는 내가 아는 대로 다녀. 거긴 원장님이 정말 좋으시거든.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서연 씨는 따뜻하게 웃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배를 자꾸 쳐다봤어요. 태동은 느껴져? 네, 요새 많이 움직여요. 그래, 신기하다. 서연 씨는 제 배에 손을 얹으며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임신 7달.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밤에는 자주 깼어요. 민주는 제 발을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우리 아기 만나. 응. 이름은 뭐로 할까? 아직 성별도 모르잖아. 그래도 미리 생각해둬야지. 민주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누나, 나야.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다음 주 정기 검진이야. 알았어. 조리원도 예약했고.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답답했어요. 왜 이 시간에 누나한테 전화를 하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임신 8달. 서연 씨가 직접 조리원을 예약해줬습니다. 여긴 시설도 좋고 산후조리 프로그램도 훌륭해. 감사합니다, 언니. 당연한 거지. 우리 조카 낳는데. 서연 씨는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출근한 사이 서연 씨가 혼자 집에 왔어요. 지은아, 혹시 출산 계획 세웠어? 아직요. 민준이랑 상해 중이에요. 서연 씨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산부인과가 있어. 거기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시거든. 거기서 낳는 게 어때? 그래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다 알아봤어. 서연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혼자 힘들잖아.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그 말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서연 씨가 돌아간 뒤 집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곧 만나자.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조용히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은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민준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래? 아파, 배가 너무 아파. 민준은 급히 옷을 걸치고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저는 진통에 몸부림쳤어요.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급히 저를 분만실로 옮겼어요. 조산 기미입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천장의 하얀 조명을 보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기 괜찮겠지?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힘내, 지은아.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기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아기 울음소리를.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기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 지금 확인 중입니다. 산모 상태부터 체크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제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민준아, 아기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긴 못 살렸대.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조산이라 폐가 제대로 발달 안 됐대. 태어나자마자 숨을 못 쉬었어. 아니야, 아니야.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기 얼굴 보여줘요. 제발. 민주는 제 어깨를 눌렀어요. 지금은 안 돼. 산모 안정이 먼저야. 싫어. 내 아기 보여달라고. 그때 문이 열리며 서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지금 흥분하면 안 돼. 서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기는 이미 처리했어. 너는 지금 쉬어야 해. 처리요?
무슨 장례 절차 우리가 다 할게. 넌 몸부터 추스려. 서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싫어요. 내 아기 보여주세요. 제발. 하지만 의료진이 들어와 제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산모 안정제입니다. 조금 주무셔야 해요. 아니, 안 돼. 제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저는 보았어요. 민준과 서연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걸.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리원으로 옮겨졌어요. 다른 산모들은 아기를 안고 있었지만 제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자주 왔지만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간호사 2명이 모퉁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산모 414호 산모 말이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414호. 제 방 번호였어요. 아기 죽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아기 태그가 있었대? 응? 내가 봤어. 출생 기록 정리하다가 분명히 살아있었어. 그럼 왜?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아기 성이 바뀌어 있었다는 거야. 뭐? 이지은 씨 성이 아니라 최서연 씨 성으로.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이 돼? 그게 나도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이상해. 산모한테는 죽었다고 하고. 쉿, 조용히 해. 이거 큰일 나. 간호사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기가 살아있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의 다정한 말들, 서연의 따뜻한 미소, 수박을 찾아 헤매던 새벽, 신발끈을 풀어주던 손길,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조리원을 나온 날 저는 짐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민준아, 문 열어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 버려진 거구나.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좁고 축축한 방.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 살아있다고 했어. 간호사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출생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접수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산모 성함이요? 이지은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기록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요. 사흘 전에 여기서 출산했어요. 죄송하지만 시스템에 이지은 씨 이름은 없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확인 다시 해주세요. 제발.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없어요. 혹시 다른 병원 아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맞아요.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경비였습니다. 산모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아기 기록이 다른 환자분들 계십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저는 끌려 나왔습니다. 병원 입구에 서서 저는 무너졌어요. 기록이 없다고? 조리원도 갔습니다. 출생 태그 기록 보여주세요. 어떤 아기요? 이지은 제 아기요. 직원은 잠시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기록 없는데요. 분명히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최서연 씨 성으로 바뀐 태그가 있다고.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간호사요. 산모님, 여긴 그런 일 없습니다.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에도 갔어요. 출생신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함이요? 이지은. 아기 이름은요? 몰라요. 그냥 이지은으로 된 출생신고.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모님, 그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한민준이나 최서연 이름으로. 개인정보라 안 됩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조리원을 찾아갔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전화번호도 모두 바뀌어 있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인터넷 카페에서 아기 납치 관련 기사를 검색했어요. 그러다 한글을 발견했습니다. 복지재단 통해 아동 입양 사기 의심 사례 제보. 댓글에 누군가 이렇게 썼더군요. 강태수 회장 재단에 연락해 보세요. 도움 받으신 분 많아요. 강태수? 지역에서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야. 며칠 뒤, 저는 강태수 회장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육중한 대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서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1시간쯤 지났을 때 검은색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나이든 남자가 내렸어요. 강태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스쳐 지나가다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눈빛을 보았어요.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저 눈빛 왜 익숙하지?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고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기 어디 있을까? 목에 걸린 반쪽 목걸이가 차가운 빗물에 젖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 회장 집의 직원이 대문 밖을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직원이 가까이 다가가자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직원이 급히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이 나와 쓰러진 여자를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 여자의 목에 걸린 작은 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쪽짜리 목걸이. 회장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건 설마.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부드러운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키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태수 회장이었습니다. 깨어났군요. 회장은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몸은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가 우리 집 안채입니다. 밖에서 쓰러져 계셔서 들여왔어요. 저는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폐를 끼쳤네요. 일어서려는데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쪽짜리 은 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회장은 제 목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차고 있던 목걸이.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어요. 회장은 두 조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맞춰봤어요. 딱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회장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만든 목걸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던. 엄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몰라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냥 이 목걸이만 남아 있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요.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떤 분이었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이 가난했고 내 부모님이 반대했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난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떠났습니다. 날 위해서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죠. 그저 이 목걸이만 남았어요. 저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참 뒤 회장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문 밖에 왜 서 있었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아기를 찾고 있어요. 아기, 출산했는데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말을 이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남편이랑 시누이가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예요. 고아라서 아무도 없으니까 제 아기를 빼앗으려고.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증거가 있소? 기록이 다 지워져 있어요. 병원도, 조리원도, 출생신고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름이 뭐요? 한민준이랑 최서연이요. 회장은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한민준, 최서연 부부 신상 전부 파악해. 사업 현황, 재산 내역, 병원 기록, 조리원 기록.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제게 돌아섰습니다. 당신 아기는 살아있어. 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찾아줄 거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장은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요. 그리고 그 아기는 내 손자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평생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저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장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오. 내가 있소.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의 서재,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민준, 최서연 부부 자료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최서연 5년 전부터 불임 치료 기록 있음. 3차례 시험관 시술 실패. 한민준, 사업자 등록 3개. 모두 최서연 명의 자금으로 운영. 산부인과 원장 정모 씨, 최서연과 고등학교 동창. 조리원 원장 박모 씨, 최서연 친척.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판이었군.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여. 증거부터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자를 건드렸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그로부터 일주일. 회장의 조사는 조용했지만 철저했습니다. 김 비서는 매일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산부인과 CCTV 복구했습니다. 출산 당일 영상 확보 완료. 조리원 출입 기록도 확보. 최서연 씨가 출산 직후 3번 방문했습니다. 한민준 씨 통장 내역. 조리원 원장에게 500만 원 입금 기록 있습니다. 회장은 서류들을 차곡차곡 쌓았어요. 출생신고 기록은 위조된 서류 찾았습니다. 아기 성이 이지은에서 최서연으로 변경된 날짜까지 특정했습니다.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았군. 무엇입니까? 아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같은 시각. 최서연의 집. 넓고 깨끗한 거실. 베이비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서연은 아기를 안고 젖병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잘 먹네.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이름 뭐로 할까? 한서준. 어때? 좋네. 우리 서준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연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민준에게 말했어요. 이지은 쪽에서 연락 온 거 없지? 없어. 전화번호도 다 바꿨고 병원이랑 조리원은 돈 챙겨줬으니까 입 다물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우리 인생 시작이야. 민주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5년 기다렸어. 이제 끝났어.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벽이 좁혀지고 있다는 걸. 이틀 뒤, 강 회장 저택. 지은은 서재에 앉아 CCTV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출산 당일 영상. 분만실에서 아기가 나오는 장면. 울음소리. 으앙.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살아있었어, 내 아기가.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나갔고 잠시 뒤 최서연이 복도로 들어왔어요. 간호사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서연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비상구로 사라졌죠. 지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회장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곧 끝나요.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기는 어디 있어요? 확인 중이야. 최서연 집으로 추정되는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처음으로 반말을 썼어요. 제가 가볼게요. 안 돼.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내가 가면 오히려 증거를 없앨 거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제대로 끝내야 해. 네. 회장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아빠가 꼭 찾아줄게. 그 말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 우리 딸. 사흘 뒤, 김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어디? 최서연 집입니다. 이웃 증언 확보했습니다. 신생아 울음소리 들렸다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경찰 연락했나? 대기 중입니다. 좋아. 움직이자. 지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갈게요. 위험할 수 있어. 제 아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회장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가 옆에 있을게. 그날 오후 5시 최서연의 집 앞 검은색 차 2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회장과 지은 그리고 경찰 3명이 내렸어요. 지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장은 지은의 어깨를 잡았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있잖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뒤 인터폰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강태수입니다. 네. 서연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떨렸어요.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좀 불편한데요. 경찰도 함께 왔습니다. 문 열지 않으시면 영장 발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쨍그랑 안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 으앙으앙. 지은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내 아기야. 회장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안아줄 수 있어. 회장이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경찰 2명이 먼저 들어갔고 회장과 지은이 그 뒤를 따랐어요. 거실. 서연이 아기를 안은 채 벽 쪽으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파 앞에 서서 경찰을 막아섰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영장도 없이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아동 유괴 및 출생 기록 위조 혐의.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지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죠.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이 안고 있는 아기를 보았어요. 작은 손, 분홍빛 뺨,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뭐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아기야. 거짓말 마세요.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출산 당일 서연이 아기를 안고 비상구로 사라지는 장면. 조리원 출입 기록, 통장 입금 내역, 위조된 출생신고 서류, 모든 게 화면에 떴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들이 5년 동안 불임 치료받았다는 것, 이지은 씨를 고의로 속여 임신시켰다는 것, 출산 직후 아기를 빼돌렸다는 것, 이 모든 게 오해라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은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가세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최서연, 한민준, 아동 유괴 및 출생 기록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보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당신들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우린 그냥 아기가 갖고 싶었을 뿐이야.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남의 아이 빼앗을 이유가 됩니까?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2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이비 침대에서 아기가 작게 울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숨결, 작은 손이 지은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어요. 지은은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눈물이 아기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회장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은아.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가자. 우리 손자 검진부터 받아야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기를 꼭 안은 채 회장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 안. 지은은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 지었어? 아직이요. 뭐가 좋을까?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강하은. 은혜의 은. 하은이.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지은은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하은아. 우리 이제 괜찮아. 아기는 눈을 감고 지은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강 회장 저택. 지은은 아기를 재운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회장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앉아. 지은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찻잔을 내밀었어요. 마셔봐라. 진정될 거야. 지은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빠라고 불러. 지은은 눈을 들었습니다. 회장은 지은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넌 내 딸이야.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아빠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그래.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아빠가 지켜줄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회장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오랜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법정.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지은은 회장 옆에 앉아 피고인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서형과 한민준. 두 사람은 수감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피고인 최서연, 한민준은 아동 유괴, 출생 기록 위조, 의료진 매수, 공문서 위조 등 총 7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5년간 불임으로 고통받다. 고아 출신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결혼과 임신을 유도한 뒤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괴했고 모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피해자는 2달 동안 자신의 아이를 찾아 헤맸으나 모든 증거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생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범죄는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검사는 지은을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가족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피해자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는 단순한 유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짓밟은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서연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서연, 징역 7년. 피고인 한민준, 징역 6년. 출소 후 피해자 접근 금지 10년.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민준이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를 보지 않았어요. 회장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봄이었습니다. 강 회장 저택 정원. 지은은 돗자리 위에 앉아 하은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하은아, 저기 봐. 나비. 하은이는 작은 손을 뻗어 나비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 지은은 웃으며 하은이를 안았어요. 회장이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우리 손녀 잘 노네.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가 봐요. 회장은 돗자리에 앉아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빨리 크네. 그러게요. 지은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아빠라고 했잖아. 지은은 웃었어요. 아빠, 응, 고맙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너를 만나서, 다시 가족이 생겨서.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 너를 찾지 못한 것. 그런데 회장은 지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요.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은은 하은이를 보고 회장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생겼어요. 회장은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우린 이제 가족이야. 하은이가 지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어요. 반쪽이었던 목걸이는 이제 온전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꺼낸 나머지 조각과 완벽하게 맞춰져 지은의 목에 걸려 있었죠. 지은은 그 목걸이를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봄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하은이를 재우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회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직 안 자? 네. 뭐 생각해?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요.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민준 씨랑 서연 씨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 전 정말 믿었어요. 그게 가족인 줄 알았죠. 지은은 고개를 돌려 회장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요. 뭘? 가족은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지은은 다시 창밖을 봤어요. 저한테 다가온 사람들은 많았어요. 친절한 척, 따뜻한 척. 근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지은은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예요. 회장은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우리 딸, 이제 정말 괜찮겠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회장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자거라. 네, 아빠도요. 회장이 나간 뒤 지은은 하은이가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침대에서 하은이는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어요. 지은은 하은이 옆에 누웠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하은아. 지은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은이는 잠결에 지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어요. 평생 찾아 헤매던 그 따뜻함이 이제 여기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흘러들었고 작은 방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진짜 가족의 하루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